나는 항상 가족이 내 전부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날, 내 딸이 빈 집 문 앞에 서서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본 순간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엄마, 나 그냥 집에 갈게.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내 가족은 식탁에 자리가 없다고 했다. 내 딸을, 내 피부치를.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아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맹세했다. 이 상처를, 이 배신을, 그들이 뱉은 그 독을 그대로 되갚아주겠다고. 복수는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날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할게. 내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끝에 남은 영원한 메아리. 그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의 눈발이 흩날리는 저녁이었다. 나는 소윤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소윤은 올해 23, 내 유일한 딸이자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내 전 남편은 5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나는 홀로 소윤을 키웠다. 낮에는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곤함은 익숙했지만 소윤의 미소가 나를 버티게 했다. 엄마, 올해 크리스마스는 할머니 집에서 보낼 수 있어서 좋아해. 소윤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족, 시댁 쪽은 늘 그렇게 말했다. 가족이니까 오라.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나는 이미 느꼈다. 시어머니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따뜻한 램프 불빛과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식탁에는 이미 삼촌들, 사촌들, 그리고 시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왔어. 어서 와.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인사했지만 시선은 소윤에게로 향하지 않았다. 소윤은 조심스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나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았다. 늘 그랬듯이. 식탁에 자리를 잡으려 하자 삼촌이 웃으며 말했다. 아, 자리가 꽉 찼네. 소윤이는 저기 소파 쪽에서 먹지.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재빨리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소파로 갈게요. 소윤이는 여기 앉아요. 하지만 시누이가 끼어들었다. 언니, 우리 가족끼리 앉아야지. 소윤이는 아직 애잖아. 저기서 TV나 봐. 그 말에 소윤의 손이 떨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소윤이도 가족이에요.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다. 자리가 없어. 이해해.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아요, 엄마. 나 집에 갈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따라 나서려 했지만 시누이가 팔을 잡았다. 언니, 여기 있어. 소윤이는 혼자 갈 수 있지? 그날 밤 나는 소윤의 빈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소윤은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엄마, 왜 나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으로 피를 토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남편이 죽은 후 나는 시댁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미망인으로, 소윤을 불쌍한 아이로 취급했다. 결혼 전부터 그랬다. 나는 가난한 집 딸로 남편의 다랫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소윤이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가 우리 집안 기운을 떨어뜨릴 거야 라고 했다. 나는 참았다. 남편을 위해, 소윤을 위해. 하지만 그날 그 한계가 무너졌다. 소윤을 달래며 나는 밤새도록 생각했다. 이 가족은 나를 짓밟았고 이제 내 딸까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피로 물든 칼이 아니라 차가운 진실의 칼날이었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다. 시어머니의 재정비리, 삼촌의 불법 거래. 남편이 죽기 전 그가 남긴 편지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미안해, 여보. 가족이 이렇게 썩었단 걸 몰랐어. 그 편지가 내 무기였다.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소유는 친구 집에 맡겨두었다. 문을 두드리자 신우이가 나왔다. 언니. 무슨 일이야?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 모임이잖아. 나도 올 수 있지. 안으로 들어서자 식탁은 또다시 꽉 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이후라 분위기가 어색했다. 삼촌이 나를 보며 말했다. 소윤이는 또 안 왔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소윤이는 이제 가족 모임에 안 올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 말에 모두가 멈칫했다. 시어머니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남편의 필체가 선명했다. 어머니, 이 편지 읽어보세요. 재민 오빠가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들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다. 남편이 죽기 직전 가족 회사의 횡령 사건. 시어머니가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삼촌이 세금 탈루를 도운 이야기. 엄마, 왜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요? 남편의 절규가 종이 위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걸 세상에 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다. 얘야, 미쳤어.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언니, 당신도 알아요. 재민 오빠가 죽은 날 당신이 운전한 차가 아니었어요. 오빠는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잖아요. 그 비밀이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나는 수년간 조사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증언. 신우이는 그날 남편과 다퉜고 화풀이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오빠가 나한테 빚을 갚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삼촌이 소리쳤다. 닥쳐. 이 미망인이. 하지만 나는 웃었다. 미망인. 네, 저는 미망인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은 범죄자죠. 그날 식탁은 엉망이 되었다. 울음소리, 고함, 그리고 침묵. 나는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게 시작일 뿐이야. 소윤을 위해, 나를 위해. 집에 돌아오자 소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타겟은 삼촌이었다. 그의 불법 도박과 회사 자금 유용.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서를 보냈다. 증거는 완벽했다. 남편의 컴퓨터에 남아있던 파일들. 이게 내 가족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소유는 변화를 느꼈다. 엄마, 요즘 강해 보이네.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악몽을 꾸었다. 남편의 얼굴, 소윤의 눈물, 그리고 그 식탁의 빈자리.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를 추적했다. 그녀가 숨긴 재산, 해외 송금. 변호사와 상담하며 나는 소송을 준비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그리고 상속권 주장.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신우이를. 복수의 그물이 점점 좁혀졌다. 봄이 왔을 무렵 첫 번째 타격이 들어왔다. 삼촌의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갔다. 뉴스에서 그의 이름이 나왔다. 강남건설사 대표, 횡령 혐의로 소환. 나는 TV를 보며 차를 마셨다. 소윤이 물었다. 삼촌이 왜? 나는 대답했다. 인과응보야.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안겼다. 그날 저녁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때문에. 삼촌이 망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딸을 식탁에서 쫓아낸 대가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전화를 끊자 해방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였을까?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늙고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너 왜 이렇게까지? 그녀가 물었다. 나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왜요? 크리스마스 그날 자리가 없다고 하신 분이 왜 물어요?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재민이가 죽은 후 나도 미쳤어. 너희를 탓했어. 소윤이를. 그 아이가 재민이를 닮아서. 그 고백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윤의 미소, 남편의 미소.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버렸어요. 나는 문을 닫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 후 나는 소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나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엄마가 왜 그렇게 참았는지 알아? 소윤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말했다. 오빠를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너를. 하지만 이제 엄마는 자유로워질 거야. 제주에서 돌아오자 소송이 시작되었다. 신우이의 재판. 살인 미수 혐의. 법정에서 그녀는 울며 말했다. 언니, 용서해. 재민 오빠가 나한테 돈을 빼앗겼어. 화가 나서 판사가 물었다. 증거는? 변호사가 영상을 틀었다. 블랙박스 속 그녀의 얼굴이 선명했다. 유죄. 그녀는 감옥으로 갔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재산 동결. 그녀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 뉴스의 고액 횡령 주부, 해외 자금 송환. 그녀는 거지처럼 살았다. 삼촌은 파산했다. 가족 모임은 사라졌다. 소윤과 나는 우리만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다. 작은 아파트에 따뜻한 케이크와 선물. 엄마, 올해는 행복해. 유소윤이 말했다.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복수의 끝일까?
아니, 아직 내 안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밤에 나는 여전히 그 빈자리를 꿈꿨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나는 소리쳤다. 왜 나를 버렸어? 여름이 깊어지자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비서에서 팀장으로. 잘했어요. 지은씨, 사장이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피로가 쌓였다. 복수의 과정에서 나는 수면제를 먹으며 버텼다. 소유는 대학에 들어갔다. 심리학과.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했다. 내가 보여준 세상이 그녀를 망칠까 봐. 그날 옛 동창 모임에 갔다. 거기서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 요즘 노숙자 생활하시대. 미쳐버리셨어, 누군가 말했다. 나는 맥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업자득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나는 토했다. 이게 나일까? 이 도끼가. 소윤이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엄마, 만나봐. 민준 오빠, 그는 착했다. 소윤을 아끼는 눈빛.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행복하길 하지만 내 안에는 두려움이 또 배신당할까 봐. 그날 밤 민준과 소윤이 웃으며 TV를 보는 걸 보며 나는 부엌에 앉아 울었다. 왜 나는 이렇게 망가졌을까? 복수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은 거였어. 다음 날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트라우마 상담 심리사가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가해자가 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가을,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편지였다. 지은아, 용서해. 소윤이를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소윤이 주었다. 엄마, 할머니 불쌍해. 만나보자. 나는 화가 났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잖아. 소윤이 울었다. 엄마, 복수로 행복해지지 않아. 나도 느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소윤의 눈물, 내 눈물. 우리는 서로 안았다. 미안해, 소윤아. 엄마가 미쳤어. 그날 나는 복수를 멈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삼촌이 자살했다. 뉴스의 파산 후 극단 선택, 그의 유서에 내 이름이 있었다. 지은이 복수하러 왔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소윤이 안아주었다. 엄마 탓 아니야? 그 사람이 선택한 거야. 하지만 내 가슴은 찢어졌다. 복수의 대가 너무 컸다.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그 크리스마스. 빈집, 소윤의 눈물. 나는 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 왜 소리치지 않았을까? 퇴원 후 나는 소윤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았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오소윤의 부름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소윤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용서. 아직 아니야? 겨울이 다시 왔다. 소윤의 첫 크리스마스 파티. 민준과 함께.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TV에 가족 광고가 나왔다. 따뜻한 식탁, 웃음. 나는 리모컨을 던졌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 그날 신우이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삼촌 장례식에 와라. 나는 거절했다.
왜요? 자리가 없잖아요. 그녀의 한숨이 들렸다. 내가 원한 대로 됐어? 이제 만족해. 나는 웃었다. 만족. 이 빈집이 만족인가 봐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년 크리스마스처럼. 소윤이 파티에서 돌아왔다. 엄마, 같이 먹자. 그녀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작년엔 어땠어? 소윤이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지옥이었어. 하지만 너 덕에 버텼어. 그녀가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남편이 왔다. 여보, 용서해. 가족을 버리지 마. 깨어나서 나는 편지를 썼다. 시어머니에게. 소윤이를 봐요. 그 애가 당신의 손녀예요. 편지를 붙였다. 다음 날 소윤과 민준의 결혼 소식이 왔다. 아니, 아직 아니야. 하지만 미래였다. 나는 축하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한 상처. 상담에서 심리사가 말했다. 복수는 중독이에요. 이제 풀어요. 나는 노력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하지만 밤에 그 식탁이 떠올랐다. 빈자리, 차가운 시선. 나는 왜 그걸 참았을까? 왜 소윤을 보호하지 못했을까? 그 자책이 나를 갉아먹었다. 시어머니가 소윤을 만났다. 공원에서. 소윤이 사진을 보여줬다. 할머니가 울었어. 미안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그냥 놓아주는 거였다. 삼촌의 장례식에 갔다. 빈소에 서서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게 내 선택이었어. 그의 아내가 다가왔다. 고마워, 지은 씨. 내 덕에 깨달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 눈이 쏟아졌다. 소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따뜻한 차 마셔. 우리는 안겼다. 복수의 불꽃은 꺼졌지만 쟤는 남았다. 새해가 밝았다. 소윤의 졸업식. 나는 앞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엄마, 고마워. 무대에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박수를 쳤다.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가 내 전부야. 그 후 나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 성공적이었다. 동료들이 지은 씨, 변했어. 강해졌어. 말했다. 나는 웃었다. 네, 이제야 살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한 싸움.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신우이가 출소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 언니, 나도 후회해. 소윤이를 봐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소윤과 민준의 데이트를 지켜봤다. 그들은 행복했다. 엄마, 오빠가 제안했어. 같이 여행 가자. 제주 다시. 이번에는 셋이서. 바다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엄마, 웃어. 소윤이 사진 찍었다. 그 사진 속 내 미소는 진짜였다. 하지만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다. 병원. 암, 말기. 소윤이 가자고 했다. 엄마, 같이. 나는 망설였다. 왜? 그 사람이 하지만 소윤의 눈빛에 지쳤다. 가자.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쇠약해져 있었다. 소윤이, 지은아. 그녀가 손을 뻗었다.
소윤이 잡았다. 나는 멀리 서서 봤다. 미안해. 재민이 죽은 후 나 미쳤어. 너희를 탓했어. 소윤이를. 그 애가 재민의 피라서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횡령. 그건 가족을 지키려 했어? 하지만 다 잃었어. 나는 다가갔다. 당신이 잃은 거 우리도 잃었어요. 남편, 신뢰, 가족, 그녀가 울었다. 용서. 해줄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소윤이를 잘 봐요 이라고 했다. 병실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소윤이 말했다. 엄마, 용서하는 게 약한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의 대가로 나는 평화를 얻었지만 영원한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해 여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갔다. 빈소에서 나는 속삭였다. 이제 쉬세요. 소윤이 울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소윤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준의 가족은 따뜻했다. 지은 씨, 우리 가족이 되오. 장모님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네오. 하지만 내 안에는 두려움. 또 배신. 하지만 소윤의 행복이 나를 버티게 했다. 웨딩드레스 쇼핑, 케이크 맛보기. 소윤의 미소가 빛났다. 엄마, 이 드레스 어때? 예뻐. 나는 진심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옛 사진을 봤다. 남편과 소윤, 가족 사진. 찢어진 마음이 아물기 시작했다. 신우이가 찾아왔다. 출소 후 그녀는 변했다. 언니, 미안해. 나 재민 오빠 죽인 거 후회해. 그녀의 눈에 진심이.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그녀가 말했다. 오빠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나한테 갚지 않아서. 화가 나서. 복잡한 가족의 비밀. 나는 한숨 쉬었다. 소윤이 결혼식에 와 이 그녀가 놀랐다. 정말. 내 가족으로 용서. 어쩌면. 결혼식 날 교회는 꽃으로 장식되었다. 소윤이 입장할 때 나는 울었다. 엄마의 딸 민준이 약속했다. 소윤이를 행복하게 할게요. 피로연에서 신우이가 다가왔다. 축하해. 소윤이 안아주었다. 나는 지켜봤다. 빈 식탁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가득 찼다. 웃음, 박수. 그날 나는 자유로웠다. 집에 돌아와 나는 남편의 사진에 말했다. 봤어. 소윤이가 행복해. 하지만 밤에 고독이 왔다. 소윤이 떠난 집, 빈 방이. 나는 울었다. 복수의 여파, 가족의 파괴.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상담에서 나는 말했다. 이제 풀었어요. 심리사가 웃었다. 좋아요. 소윤의 신혼여행 사진이 왔다. 바다. 미소. 나는 답장했다. 사랑해. 한 해가 흘렀다. 나는 은퇴를 준비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지은 씨, 잘했어요. 사장이 말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카페를 열었다. 작은 동네 카페, 빈자리라는 이름. 손님들이 분위기 좋아요 말했다. 소윤이 도왔다. 엄마, 성공할 거야. 그녀의 배가 불러왔다. 손자. 엄마, 아기 이름 지어줄래? 나는 웃었다. 희망. 신우이가 카페에 왔다. 정기 손님. 커피 맛있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과거, 후회. 언니, 나도 상처받았어. 재민 오빠가 그녀의 이야기. 가족의 어두운 면 나는 듣고 이제 노아애라고 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소윤의 출산날 나는 병원에 있었다. 아들과 소윤이 웃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내 손자 그 순간 모든 게 치유되었다. 하지만 가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불안했다. 빈 집의 기억. 소윤이 말했다. 엄마, 올해 같이 보내자. 우리 가족으로 우리는 모였다. 민준, 아기, 신우이까지. 식탁은 가득 찼다. 자리 있어요, 소윤이 말했다. 나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 그날 나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내 덕에 여기까지? 카페에서 나는 책을 썼다. 내 이야기. 빈 식탁의 복수. 출간되었다. 독자들이 감동적이에요에 말했다. 소윤이 자랑했다. 우리 엄마 책, 나는 웃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야기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손자가 5살이 되었다. 할머니, 크리스마스 선물, 희망이가 말했다. 나는 산타 모자를 썼다. 소윤의 집에서 우리는 모였다. 식탁에 모두. 빈자리는 없었다. 신우이가 요리를 가져왔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미소. 과거의 상처가 희미해졌다. 나는 토스트했다. 가족에게 모두가 따라했다. 웃음이 터졌다. 카페는 유명해졌다. 책 덕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복수의 끝은 나는 말했다. 용서해요. 그리고 사랑 집에 돌아와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했다. 소윤이 전화했다. 엄마, 사랑해. 나는 답했다. 나도. 밤에 나는 꿈을 꾸었다. 그 크리스마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소윤이 식탁에 앉아 웃었다. 남편이 말했다. 잘했어, 여보. 깨어나서 나는 평화를 느꼈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지만 재건도 시켰다. 나는 강해졌다. 소윤처럼, 희망처럼. 이제 나는 할머니다. 손자를 보며 삶을 돌아본다. 그 빈 식탁, 그 눈물, 그 복수. 모든 게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소윤이 말했다. 엄마, 후회 없어. 나는 웃었다. 없어. 다 의미 있었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우리는 노래했다. 징겔 벨즈. 희망이가 춤췄다. 식탁은 가득. 사랑으로. 하지만 가끔 나는 묻는다. 그날 자리가 정말 없었을까? 아니, 그건 마음의 자리였다. 우리가 버린. 이제 나는 채운다. 매일.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식탁에 빈자리가 있나?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영원한 겨울이 올 거야.